이틀 전 광복절 경축식에서의 한 분의 기념사입니다. 기념사가 좀 너무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인데 당시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친일의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누가 감히 그거를 수정하느냐. 예. 청와대가 주고 뭐 하는 건 안 된다. 올해가 세 번째인데 예. 그런 관철된 입장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김원웅의 광복절 기념사로 잡았습니다. 일단 윤상봉 의원이 보시기에 네. 당시 앞서 제가 기념사의 일부분을 보여드렸는데 보수야권 전체를 친일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좀 너무 정치적이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은 지금 해마다 지금 그렇게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그 보수 쪽을 공격하는 분이시죠. 예. 작년에는 아마 안익태 우리 애국가 작곡가 하신 분을 예. 저희 민족 반역자라고 또 호칭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 광복회장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우리의 독립을 갖고 그 광복회 회원들이라는 분들이 이제 국가 독립을 위해서 다 희생한 후손들인데 그런 분에 계신 분은 항상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처럼 특정한 정치 편향을 드러내고 하는 거 보면 근데 왜 안 이 정도 되면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 뭐 청와대에서 이 정도 되면은 좀 어떻게 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청와대에서도. 참 나는 근데 그 부분 이게 아직도 이렇게 오늘 조금 계속 전에 가시는 거 나온 보니까. 속보로 저희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 차관과 당시 전에 가서 기념사가 좀 너무 과하다라는 걸로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보도가 한 2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일단은 광복회장은 선출해서 예. 뽑아요. 그래서 임명직이 아니죠. 네, 임명직이 아니라서 이건 뭐 누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우리 광복회장님이 말씀하시고 나면 이슈가 됐는데 그 이슈가 됐을 때 이게 위반할 법안이 뭐냐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문제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정치 정당이나 뭐 여기에 편에 들거나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법률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것들을 다 검토를 보훈처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다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번도 뭐 주무부처는 보훈처가 되니까요. 근데 보훈처가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릴 거라고 좀 봅니다. 다만 그러면 이제 저 좀 발언이 센데 왜 이렇게 셌냐 이렇게 좀 보면 저는 광복회장님이기 때문에 저런 정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반대로 말하면 저희 아버지, 저희 선친 모두가 그렇게 친일한테 당했고 고통받았던 시간을 가진 분들의 자제분들 또는 그분들이 있는 모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절대적 기준이 보통 우리 일반적인 기준하고는 다르게 광복회장의 기준 또는 광복회의 기준은 저럴 수 있다. 저는 이제 물론 저게 옳다 그르다 문제를 떠나서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은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내가 이제 저런 지적에 대해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비추어서 그걸 이제 비판할 수 있을 때 의미를 갖는데 이분은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직자로 이제 당에 공채로 들어와 가지고 민정당의 주요 보직까지 다 겪었던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은 공화당이고 나중에 이제 민정당은 그렇죠. 민정당 그렇게까지 해서 전국구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비난하는 그거 비난하는 당에 지금 들어와서 모든 그 영광을 누리고 혜택은 다 보고 나서 뒤늦게 나타나 가지고 뒤늦게 이제 광복회장이 돼서 지금 저렇게 비난하는 모습 저거는 누가 봐도 그 설득력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본인이 있었던 정부에다가 하느냐 이렇게 하면 오죽하면 그러겠냐 이러잖아요. 야당이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예. 제가 보면은 제 과거에 저분이 이제 민정당 의원도 하시고 하셨습니다만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지금 뭐
감사원장을 하다가도 나와서 대권 후보로 야당으로 가서 출마하는 판에 즉 그런 이야기 하면 제가 볼 때 오히려 본질이 달라지는 것 같고 문제의 쟁점은 한 두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광복회가 왜 중립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정치적 입장을 낸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해석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전 정부 이승만 박정희 정부를 친일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느냐 이런 정도 쟁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정부나 청와대가 무기나에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정도 쟁점으로 야당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의 입장, 정치적인 입장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또 다른 날도 아니고 이 광복절날 정부가 사전 동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건 여러 차례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자리에 있었던 의전비서관이 뭐 내용을 알았네 몰랐네 이제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은 의전비서관의 역할을 알면은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거기 있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오해가 해명될 거라고 봅니다. 독립이라는 그러니까 광복절이라는 그 시간에 그 갖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 버리는 이제 그 정치적 발언을 그 반복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광복회 안에서도 엄청난 지금 그 논란을 야기하고 뭐 심지어 멱살까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은 사실 정부에서 꾸준히 얘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 연설 내용이었는데 사실 대통령이 또 즐겁게 또 박수를 쳐주시고 하니까 또 그래서 또 그게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연히 지금 광복회장이 문제 있는 발언 계속 지적됐던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정부가 동의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광복회장이 문제 있는 발언을 한 건 아니에요. 광복회장으로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광복회장도 이렇게 할 수 저는 있어요. 오히려 아니 네. 저는 오히려 이후에 정말 저게 선출직으로 뽑힌 회장님이기 때문에 이후에 광복회가 또 예를 들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저게 그 회원들에게 지지받는 발언이라는 것도 아마 되새겨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역설적으로 본다면. 알겠습니다. 오늘 논란이 됐던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까지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